안녕하세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연 라디오 썰신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이런 결혼 생활을 예상했던 건 아니에요. 신혼 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다른 부부들처럼 신혼여행에서 이곳저곳 구경하는 대신에 저희는 호텔에만 있을 만큼 서로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게 나중에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되리라는 걸.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친구들과 퇴근 후 저녁 약속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온 날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친구들 만나는 걸 전혀 싫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달랐어요. 저녁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좀 늦었지? 미안해. 오늘 친구들이랑 퇴근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네? 남편은 저를 째려보며 밥 먹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늦는다고? 여자가 밤늦게까지 밖에 돌아다니는 게 말이 돼? 그건 좀 아니지. 하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화를 풀고자 애교스럽게 이야기하며 뭐야, 걱정돼서 그런 거야? 다음부턴 안 늦을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화를 내며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지. 이야기하며 성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를 걱정해서 그러나 싶었죠. 오히려 제가 말없이 늦게 와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통제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 후로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온다며 회사 앞으로 나타났고 같이 퇴근한 날이 많아졌죠. 남편이랑 같이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남편이 점심시간에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아, 맞다. 내 동기 중에 동우 알지? 오늘 동우가 우리 부서로 발령돼서 소개해주느라고 동우랑 같이 밥 먹었어. 남편은 저를 쳐다보다니 동우? 왜 단둘이 밥을 먹어 다른 사람들은? 동우도 우리 부서가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같이 밥 먹으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는 거야? 남편은 이해가 안 된다듯이 화를 내며 다음부턴 둘이 밥 먹지 마.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너한테 부탁해서 둘이 붙어 있는 거야? 당시에는 그저 관심이라 생각했어요. 사랑하니까 더 많이 알고 싶은 거라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급하게 약속이 잡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갑자기 오늘 약속이 잡혔네. 남편은 심각한 목소리로 뭐 갑자기 무슨 약속? 누구랑 가는데? 일 때문에. 과장님이 일관해서 이야기할 게 있으시다고 하네. 오늘은 자기 먼저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뭐? 그 남자 과장님? 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분 술도 좋아해서 술도 같이 먹겠네? 남자랑 같이 술 마시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잠깐만. 왜 그래? 일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괜찮다고? 너 일은 핑계고 과장이랑 술 먹고 히히히거리면서 놀려고 그러는 거 아냐? 라며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럽고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편을 들었어요. 알겠어. 과장님이랑 이야기해 볼게. 하며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 후부터였어요. 과장님과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돌변해서 관계를 요구했어요. 제가 피곤하다고 하자 다른 남자들이랑 있을 때는 안 피곤하고 내가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말하는 거야? 며 강압적으로 저를 대했죠. 그날 밤 정말 싫었지만 남편이 날 좋아해서 날 사랑해서 그런 거지 하며 관계를 가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첫 번째 성폭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남편의 성적 강요는 점점 심해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관계를 요구를 하여 자기야, 오늘은 나 진짜 힘들고 피곤해. 라고 거절하면 뭐야?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냐? 그럼 왜 피해? 피하는 거 아니고 나 진짜 힘들다고. 하며 의심하고 협박했죠. 결국 저는 의심을 받기 싫었고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파오면서 참기 힘든 고통으로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상태를 보시더니 질염과 방광염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항생제를 처방해주면서 당분간 부부관계는 피하라고 하셨어요. 욕구가 강한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며 고민하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나 오늘 산부인과 병원 다녀왔어. 지렴이 심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부부관계는 피하라고 하시네. 남편은 어이없다듯이 웃으며 아, 그래. 뭐 지렴 여자들 잘 걸리는 거 아닌가? 약 처방받고 먹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조심해야지. 남편은 고민하는 척하며 제 옆으로 오더니 귓속말로 그럼 오늘 한 번만 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뭐라고? 저는 싫다고 거절을 하였고 남편은 계속 요구하다가 제가 계속 싫다고 거부하니 혼자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저랑 이야기도 안 하고 사이는 서먹해졌죠. 남편이랑 사이가 서먹하는 시간은 꽤 오래 갔고 저도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싫은 건 아니기에 내가 남편한테 너무 모질게 그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남편이 좋아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서로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하니 또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누워있으면서 서운한 이야기를 하며 내가 너무 모질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관계를 위해 서로 배려하자는 뜻으로 자기한테 이야기한 거였는데 자기는 관계만 요구하니까 내 입장에선 화가 나더라고. 내가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하니 남편도 미안한 표정으로 나도 자기 생각 안 하고 내 멋대로 해서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자기랑 서먹서먹할 때 나도 진짜 많이 생각해서 준비한 게 있어. 하며 남편이 가지고 온 것은 정말 이상한 물건을 들고 왔어요. 그건 바로 통이었죠. 관계를 할 때마다 500원씩 저금통에 저금을 하며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부부관계를 위해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여행 가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금통을 보며 당황스러워 이야기했죠. 우리 부부관계를 하면 저금을 해서 돈을 모으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마치 제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남편에게 제가 인격체가 아닌 그저 욕구 해소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 더 큰 문제는 제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첫째와 달리 둘째는 계획처럼 찾아오지 않아 둘째를 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 기뻐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보통의 남편이라면 기뻐했겠지만 우리 남편은 좀 달랐거든요. 여보, 나 임신했어. 남편은 기쁨도 잠시 서운한 목소리로 둘째, 애 생겼다고? 이제 우린 관계 못하는 거야? 자기야, 나 임신했다니깐. 지민이 동생 생겼다고. 안 기뻐? 자기는 생명보다 자기 욕구가 더 중요해?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촉이라고 조심하라고 그러셨어. 남편은 고민하는 척 좋은 생각이 생각났는지 중요하지? 근데 산전 6주, 산후 6주만 피하면 돼. 나랑 관계 맺으면 태한테도 좋대. 남편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산전 6주 산후 6주만 피하면 된다. 부부관계를 하면 태아한테도 좋다. 라는 말을 강조하며 산전 6주가 지나자마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관계를 서슴없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스트레스인지 배가 사르르 아프더니 하혈을 해서 산부인과 병원으로 초음파 진료를 보러 갔죠. 의사 선생님께서 유산 위험이 보인다며 입원하면서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남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어요. 병실에 찾아와서는 여기저기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언제부터 관계를 해도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배를 움켜 잡으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아니 예민하게 왜 그래? 그냥 물, 본, 고, 잔, 하며 남편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몸 상태보단 자기의 욕망이 더 중요해하구나. 관계만 요구하는 남편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라고요. 퇴원 수속을 하면서 이 결혼 생활이 맞나? 생각하게 되고 집으로 가면 또 반복되겠지? 우리 딸 지민이와 아가를 지켜야지 하는 생각으로 집이 아닌 친정 엄마 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연락도 없이 온 저와 지민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해 주었죠. 너는 말도 없이 왔어? 밥은 먹었어? 연락도 잘 안 되더니 얼굴은 왜 이리 수척해졌어? 일단 들어와서 밥 먹어. 엄마가 빨리 밥 차려줄게. 엄마 얼굴을 보니 긴장이 풀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친정엄마께 털어놨어요. 처음에 엄마는 김사위가 너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너가 좀 참고 아기 태어나고 하면 김사위도 달라질 거야. 라고 하셨죠.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딸의 불행을 보면서도 참으라고 하시는 게
친정엄마께 말씀드리지 못한 유산 위험까지 겪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엄마도 달라지셨어요. 뭐라고? 너 연락이 잘 안 된 이유가 입원해서 그런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야기 안 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니? 하며 엄마는 너무 속상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시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그동안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조금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과는 당분간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며 여보, 나 퇴원했어. 의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지금은 최대한 쉬어야 한대. 그래서 지민이랑 엄마 집에서 쉬다 갈게. 아, 정말 다행이다. 나도 너무 걱정했어.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또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응,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엄마 집에서 쉬면서 몸 좀 추스를게. 엄마가 있어서 지민이도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민이가 엄마랑 같이 있어서 좀 더 낫겠네? 그래도 지민이랑 장모님이랑 있는 것보단 내가 옆에 있는 게 나을 텐데, 내가 옆에 있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민이랑 엄마랑 있으면 조금 더 안정이 될 것 같아. 지금은 엄마 집에서 쉬고 싶어서 그래. 너가 옆에 없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냥 불안하고 계속 생각이 나서 자기가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아이를 위해서 건강이 우선이야. 유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내가 안정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알겠어. 그럼 지민이랑 잘 지내고 기다리고 있을게. 하며 전화를 끊고 친정엄마 집에서 지내며 조리를 했어요. 한 달 정도 남편과는 연락만 하고 지내며 가끔 남편과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나를 생각해서 남편도 조금씩 변해가는구나 하며 몸도 마음도 조금이나마 괜찮아져서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절 의심하고 통제하고 확대했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 문자 내용들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남편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저를 의심했으면서 정작 본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더 어이없었던 건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왜 마음대로 내 핸드폰을 봐? 내가 그래서 같이 있자고 했잖아. 자기는 친정 가고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내가 바람 피우게 된 건 다 너 탓이야. 내가 친정 간 건 유산 위험이 있으니까 엄마 집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간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거든요. 그 즈음에 아빠의 부재, 부부싸움으로 인해 우리 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자다가 자주 깨고 유치원에서도 집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저희 부부의 불화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진 거죠. 특히 아이가 엄마, 아빠처럼 무서운 남자랑은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이마저 잘못된 관계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변호사님이 이건 심각한 가정폭력 사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제 경우 이혼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 증거들, 강제적 성관계 요구, 집착적인 행동들. 이 모든 게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일은 해왔지만 그동안 애 낳고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갑자기 일을 시작하려니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운이 좋게 친정엄마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가방 가게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손님들이 이 가방 예쁘네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하고 무엇보다 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올 때 그 기분이란. 일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감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통제 속에서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화장도 시작했고 예쁜 옷도 사 입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남편은 이런 변화를 못 참겠다는 듯이 더욱 심하게 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립스틱을 바르고 출근했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급기야 제 화장품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너가 수상하게 행동하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니야. 라며 적방화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조차 힘이 없고
그렇게 남편과 사이는 멀어져 갔고 삶이 많이 지쳐갔죠. 저기요, 이거 가방 좀 보여주세요. 저기요. 아이고, 손님 죄송해요. 이 가방 맞으세요? 넋이 나간 모습을 보시고 사장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민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표정이 안 좋아? 저는 사장님 말에 울음이 터져 사장님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았죠. 사장님, 지민이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지민이를 위해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힘내라며 지민이랑 같이 살려면 힘내야지. 혹시 내가 아는 직장이 있는데 이직할 생각 없어? 급여도 더 좋고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배려해준다고 하더라고. 저는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남편의 구속과 의심 집착이 더 심해져.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고 구속할지 눈에 보였거든요. 지민 엄마 고민 많이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지민이만 생각하자. 라는 사장님 말씀에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실행에 옮겼어요.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맞춰 미리 준비해둔 짐을 들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왔죠. 떠나기 전 아이가 엄마, 우리 이제 아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달래듯이 자기야, 어디 간 거야? 왜 집에 없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나 당신 없으면 안 되잖아. 저는 용기 내어 큰 소리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 지민이를 위해서 이 선택을 한 거야. 이혼 서류 보낼게. 남편은 이혼 서류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며 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뭐? 이혼 서류? 너 다른 남자랑 바람났냐? 나 몰래 이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혼해 줄 것 같아? 애 양육권은 절대 너한테 안 줘.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저는 참아왔던 화가 결국 터지고 말았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넌 줄 알아? 그래, 그렇게 되나 해보자.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게 처음이라 그런지 그 자리에서 다리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남편이 협박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변호사님과 상담도 했고 증거도 충분히 모아둔 상태예요. 특히 결정적인 건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 증거와 폭력적인 행동을 녹음한 파일들이에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양육권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무서워요. 이혼녀라는 사회적 시선도 두렵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살았을 때 저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났네요. 친정엄마가 끓여주신 따뜻한 미역국을 먹으면서 문득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았던 걸까. 매일 아침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전전긍긍하던 제가 이제야 편히 밥 한 끼를 먹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새로운 직장도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사장님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기다려주신다고. 월급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서 당분간은 아이와 둘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우리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 생각이에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힘을 얻고자 용기 내어 이혼 카페에 제 이야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이미 이혼하고 새 삶을 사시는 분들의 조언도 큰 힘이 됐어요. 특히 한 댓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이 힘들어도 이 선택이 당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그 말을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이 유치원도 새로 알아보고 왔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이가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엄마, 여기 유치원 진짜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나온 뒤로 아이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악몽에 시달리던 일도 줄어들었죠.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민이가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결정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남편의 방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친정 앞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고 회사에도 찾아온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이미 경찰에도 신고해둔 상태고 회사에도 상황을 설명드려서 대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남편의 행동들이 이혼 소송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래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스토킹 행위들도 잘 기록해 두라고 하셨어요. 모든 증거가 남편의 폭력성과 집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겁도 나고 두렵지만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엄마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일기를 쓰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게 단순히 자유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 자신에 대한 존중, 꿈꿀 수 있는 용기,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어요. 이 사연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디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를 위해 참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은 결코 폭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통제와 집착, 폭력은 절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원룸이지만 우리만의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갈 거예요. 언젠가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